탈당 사태로 분당 위기까지 치닫던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들어와 사실상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입니다. 총선까지 진두지휘하게 되는 김 위원장은 안철수 신당과 정의당 등 야권 통합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표와 결이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피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영하 14도 바로 그날입니다. 하필이면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올 수밖에 없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게 어제잖아요. 네. 선대위가 안정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대표직을 사퇴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정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이질 않거든요. 아니요, 선대위가 안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네.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뭐 이 선대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정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지금 더민주당을 갖다가 보는 그 시각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김 위원장을 왜 영입을 했을까요? 본인 말에 가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왜 나를 갖다가 선택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더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서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또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경향이 보이니까 이게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뭐라고 별명을 하든 간에 내년도 대통령 저희 후보를 위해서 나가신 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을 떠나기에는 명분이 뚜렷지가 않아요. 밖에서 지금 더민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친노 패권주의거든요. 그게 사실 친노보다 비노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는. 물론 이제 숫자로 뭐 누가 더 많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지금 친노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좀 불식시킬 뭔가를 기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이 친노의 핵심을 이루셨던 분이 물러났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동안에 내가 이 쭉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 보고 어쩌면은 당행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부산에 가면은 소위 지금 새누리당 쪽에 참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쉽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영순 의원은 사실 붙잡으신 거잖아요? 명분이 뚜렷해야지 정당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떠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야. 제가 보기에 나는 그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 있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하나 유리하다고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뛰어나간 거란 말이에요. 명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갔다. 아니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예전에 그래도 멘토도 하셨다고 저희는. 누구?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나는 뭐 안철수 의원을 멘토라고 했지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지. 나는 사실 2011년에 안철수 의원을 4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내 판단에 이분이 정치적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철수 의원의 뭐 DNA는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계신 생각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뭐 어저께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은 당장에 거부했을 거다 그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다 이런 얘기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에 있지도 않고 정당에 소속되지도 않았어요. 전두환 그 신군부가 만든 국보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국보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분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국보위가 발족이 이미 돼가지고서 부가가치세를 갖다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날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제도 부가가치세제라는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실 그 폐지하는 걸 내가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밖에서 얘기하는 철새 정치인이 철새적인 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나를 멘토로 날 보고 와서 선생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관계인데. 그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뇌물 수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왜냐면은 그때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검사를 할 때 뭐 직접 자백을 받았다. 그건 그 사람이 전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 사람 좀 과시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담당 검사가 아니었나요? 담당 검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천 룰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친노냐 또 비노냐 뭐 이걸로 또 서로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20%를 갖다가 잘라낸다 하는 이런 것이 사전에 정해져 가지고서 이번 탈당 사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난 미쳤다고 보는다. 사실 처음에는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현실 말들은 쉽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소위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른 당하고 이렇게 통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당은요?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통합을 하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모시고 갔지만 영입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제대로 당이 일어서고 나면 쉽게 말하면 수습되고 나면 또 뭐 좀 나쁜 말로 토사구팽 될 것이다 위원장님이. 글쎄요. 내가 무슨 특별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면 토사구팽 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